과제한 것부터 찾아봐. 클리닉은 얼마나 됐어? 준비 많이 됐어? 또 오늘 하는데 왜 또 안 해? 응? 또 클리닉 끝나고 남아있네. 얘 또 시점이 안 되지 왜? 오늘 수업 하니까 시간이 가졌어. 뭐라? 클리닉 완전 전멸이다. 아저씨 네? 교재 전멸? 저는 응? 뭐라고? 아파서. 지금도 별로 안 보여? 네, 아니 호감이 들어갔고요. 영상 봤어? 영상을 호감 봤어. 그럼 지금 무슨 관계가 남았어? 못 가는 거. 목이 아파? 이거 아파? 기침이 되는 거예요. 왜 시점 안 해? 가프 쪽으로 같이 반장 해놓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만둔 거야? 얘들아 5월 잘 보내야 된다고 했다. 오늘 잘 보내는 6월달 되면 6월달 잘 보내야 되는 것 같아. 교복, 상복, 가방 뭘 하고 무슨 상황에서 이런 식이면 기말고사 점수 중간 때 받았던 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와. 자, 한번 시작해보자. (107페이지부터) 질문 받으면 되나? 107페이지 질문 739번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볼게. 다음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실근허근, 3차 방정식의 실근허근, 판별식 같은 거 없는 3차 방정식의 실근허근을 얘기하고 있다. 판별식처럼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두 개의 근인지 구별해 줄 수 있는 식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3차부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풀고 싶으면 무조건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볼게. 어차피 인수분해 조림제법으로 할 거니까 3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2a-5, 그 다음 1차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말했듯이 기억해줘야 돼. 3차부터는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어. 인수분해를 해놔야, 그러니까 얘들아 들어봐. 처음부터 근거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 이상 내가 방정식을 푼다거나 또는 지금 문제처럼 방정식의 실근, 허근 조건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다면 이 방정식을 풀기 직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 지금도 미정계수가 이 A라는, 심지어는 A가 또 2차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인수분해를
완성을 시켜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식이 2a 제곱이야. 2a 제곱이 올라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있는 a 제곱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올라간 게 2a 제곱이 되려면 일단 안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우선 고민할 수 있는 건 2라는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 안 되면 다른 숫자 넣으면 되는 거잖아. 됐죠? 더한 거 됐고 곱해서 올린 거 됐고 다시 더해서 내린 거 곱해서 올린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 먹는 게 잘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이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시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를 넣어보든 2를 넣어보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든 a를 넣어보든 마이너스 a를 넣어보든 어쨌든 뭔가를 넣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거든. 그래서 적어볼게. 첫 번째 인수 x-2, 두 번째 인수는 x제곱에 2a-3x에다가 상수항은 a제곱으로 두 번째 인수가 만들어져 있는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이제부터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 다시 해볼게. 739번.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래. 어라? 여기 실근 나왔네. 이게 문제가 말하는 하나의 실근인 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마무리는 여기가 허근이 돼야 된다. 여기가 한 개의 실근, 여기가 두 개의 허근. 두 개의 허근이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일 테고. 하자. 판별식. b의 제곱. 이거죠? b의 제곱이 마이너스 4a 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허근. 4a 제곱 날아가면 누구만 남아? 12a가 9보다 큰 거니까 a는 크다 12분의 9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건가? a의 범위 찾는 문제야. 이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 4분의 3보다 큰 수 중에 자연수를 따질 거고 제일 작은 수를 따질 거라면 정답을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아직까지도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될 정도로 무조건 인수분해 실패했어야 되는 거잖아. 이 문제 분명히 말했어. 외워야 돼. 내가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할 건데 조립제법에 사용되는 개수에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 3차부터 실근허근 따지는 방법이 없잖아.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a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분해 또는 조립제법을 통한 시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정답은 1번인 것 같네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아니야, 44번 지금 그런 거 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일단 우리는 먼저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수준 정도까지 먼저 마스터를 하자. 44번은 물론 풀 수 있으면 좋다고 얘기했어. 지금 우리가 연습할 단계는 아닙니다. 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 넘어가볼게. 108페이지 질문. 47번 가보자. 47번. 다음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딱 이거 보니까 근거계수 이런 게 이렇게 팍팍 뚱기네. 저희 문자 안 줘도 되지?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한대.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일까 얘들아? 0이죠. 집중해. 2차원 계수는 0이야. 그러니까 0이야.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한 결과가 a분의 c라서 7이 나오게 될 테고, 마지막 세 근의 곱을 의미하는 알파, 베타, 감마의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얼마로 말할까? 마이너스 6이라 대답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 가보자. 문제 따라가지고 말로는 할게. 지금부터 우리가 또 마찬가지 747번이었지.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런데 세 근이 누구냐? 세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이거. 여기 또 볼까? 이것도 얘들아, 얘네들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방정식의 세 근이 얘네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했어야 되는 줄 알아? 먼저 문제가 말한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근을 가지고서 첫 번째는 세 근을 더한 거. 얼마인지 알아봤어야 돼. 두 번째가 뭐야? 두 개씩 짝지어서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 곱한 거, 두 번째 근과 세 번째 근 곱한 거, 세 번째 근과 첫 번째 근 곱한 거 계산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개 근을 다 곱한 거. 이거 계산해야지.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계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전개해서 해야지. 전개해야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내용을 전개해서, 이것도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 근거계수 관계 몰라? 방정식의 세 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른다며.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근거계수 관계 쓰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문제가 원하는 세 근을 가지고서 합도 구해보고, 두 개씩 곱한 거 합도 구해보고, 세 개가 곱한 것도 구해서 걔네들을 가지고서 2차항 계수 찾고 1차항 계수 찾고 3차항 찾으면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해봤어야지. 해보고 이런 풀이가 안 된다는 걸 직접 느껴봤어야죠. 선생님 입에서만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이 상태를 가지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보다 그래도 엄청 예쁜 식이 하나 있지? 세근의 합이 0이었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랑 같냐? 감마를 넘긴 마이너스 감마랑 같아.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랑 같고, 그 다음 감마 더하기 알파는 감마랑 알파를 더한 건 베타를 이항한 마이너스 베타랑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세근은 얘네들이었지만 이제 얘와 얘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근거계수 관계 쓰면 되겠네. 첫 번째 세 근 더한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감마.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었거든? 그럼 얘도 0이에요. 정답도 여기다 써볼게. x의 세제곱. 문제가 말하고 있는 세근을 더한 게 0이라면 여기 2차항 계수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더하자. 두 개 곱한 거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거 베타 감마, 또 두 개 곱한 거 감마 알파. 이게 얼마였어? 7이었잖아. 그럼 이번에도 문제가 원하고 있는 세근을 둘둘 곱해서 더한 결과가 7이라면 여기 1차 계수 7로 잡아주면 되는 거겠지. 마지막 세근의 곱. 얘네들 가지고 곱하래. 세근의 곱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감마일 거잖아.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마이너스 붙였으면 얘는 6이 되겠네. 이게 6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다. 그럼 지금 문제가 말하는 게 A, B, C. A가 0, B가 7, C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겠고, 근거계수 관계 써서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
2등급을 바라볼 수 있어. 필기하시고. 최대한 빨리 필기해. 할 페이지 질문 더. 51번. 51번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볼게. 문제부터 적어보자. 자, 이 방정식이 두 번 알려줬어. 하나가 2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런데 A, B, C, D가 아니라 여기 2구나. 밑줄 걷어 두 번째 줄. A, B, C가 유리수래. 2도 유리수인데 A, B, C도 유리수래.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야.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라고? A, B, C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봐봐. 이게 뭐야? 근거계수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 뭐가 어려운 거야 이게? 혹시 유리수라는 말 보고 이 세 번째 근을 눈치를 못 챘을까?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눈치 못 챘으면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한 거지. 설령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말이 없어도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답이 문제 나오잖아? 그럼 너무나도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답을 예상해서 푼다. 근데 이 말이 없을 때 예상하는 건 틀린 거야. 그건 오히려 너무 잘못된 거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있건 없건 많은 학생들이 얘를 세 번째 답으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문제가 알려준 두 개 근을 보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지막 세 번째 근이라는 건 근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 본인 탓이야. 어떻게 하면 예상을 못할 수가 있겠어? 그럼 또 봐. 여기까지 예상했어. 또 질문 누가 했는지. 하여튼 여기까지 예상했어. 그 다음에 문제를 못 풀어. 그 다음에 왜 문제를 못 풀어? 근거계수 용리만 써주면 되는 거야. 색은 다 알고 있어서 근거계수 용리만 쓰면 되는 걸 못 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안 되겠지? 가. 먼저 세 개 근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 첫 번째 근이랑 두 번째 근 곱한 거. 두 번째 근이랑 세 번째 근 곱한 거. 세 번째 근하고 첫 번째 근 곱한 거. 그게 A분의 C입니다. 마지막 세 개 근 다 곱한 거. 이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2야.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2네. 여기 앞에 그 뒤에 거 계산한 게 합차분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1이 돼야 되겠네. A가 1이 돼야 돼. 그럼 A가 1이야. 이제 B만 찾으면 돼. 이거 설마 계산 못한 사람 있을까? A가 1이야. C만 찾으면 돼. 이거 계산 못한 사람 있어? 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못 풀어서 질문한 건 너무나 잘한 거야. 잘한 건데.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험 그래도 적당히 받을 만큼 점수를 받은 학생이 얼마 없어. 다 기대를 밑돌고 있다고. 그런 선생님의 기대에 맞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지 이런 쓴소리도 안 하면서. 근데 이 정도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나? 물론 질문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
대신 생각들을 해봐. 이게 정말 질문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았던 거지. 빨리빨리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외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답이 있으면 그 녀석의 켤레 형태의 무리수가 또 다른 답이고, 모든 개수들이 실수일 때 근 중에 하나가 허근이면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가 또 다른 허근이 된다는 거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마냥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줘야 되는 거고, 뭐 말이 외우라는 거지 뭐 그렇게 외울 거 많은 것도 아니잖아. 조금만 더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을 높여줬으면 좋겠어. 자, 넘어가 보자. (109페이지) 질문. 54번. 몇 번? 54. 어? 54. 754번 가보자. 잘 봐. 이거 지금 선생님이랑 처음 수업한 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지금 단계인 거지? 한번 더 해볼게. 칠판만 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대.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걸 풀면 허근이 나오나 봐.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겠대. 오메가라고 부르겠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 이거 풀자고. 칠판. 푸는 방법은 딱 하나. 인수분해밖에 없어. 지난 시간에 가온이가 말했던가? 공식으로 풀겠다고? 공식도 있고 조립제법도 있습니다. 공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뒤에 있는 1을 1의 세제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칠판 봐. 고개 들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까지 했으니까 웬만큼 알겠지. 어디서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실근이 나오는 거고,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 중에 마이너스 1만 유일하게 실근, 여기서 허근 2개. 그 허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 부른다는 얘기야. 얘를 풀었을 때 나오게 될 허근을 오메가라 부르겠대. 그럼 당연히 나머지 근은 켤레 오메가가 되겠죠. 지난 수업 때도 말했지만 저거 오메가하고 켤레 오메가 구할 수 있어? 선생님이 구해볼까? 그 내공식으로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3 그래서 루트 3i 이게 오메가하고 켤레 오메가를 말하는 거야. 단 이 오메가 파트에 있는 문제는 내가 맘먹으면 오메가가 누군지 켤레 오메가가 누군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오게 될 답을 오메가하고 켤레 오메가라고 두는 상태에서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였던 거라. 써야 되는 것을 풀어갈게. 첫 번째, 오메가하고 켤레 오메가가 뭐라고?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마이너스 1만 근인 게 아니라 x에 마이너스 1 넣을 때만 성립해서 근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하게 될 허근 오메가하고 켤레 오메가도 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메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맞고 켤레 오메가를 넣어줘도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맞다는 사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지. 외울 거면 인수분에 대한 모양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면 되겠죠. 조립제법이든 공식이든.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이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는 여기에서 있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어서 그리고 켤레 오메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과 켤레 오메가라고 하는 두 허근을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1 두 근의 곱 오메가와
혈례 오메가를 곱한 결과는 A분의 C 1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754번은 문제 좀 봐봐. 지금 오메가로 나와 있는 문제인 건 맞지만 오메가의 혈례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 혈례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은 심지어는 뭐만 가지고 푸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 혈례가 없잖아. 혈례가 없으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푸는 거야. 혈례까지 사용된 문제들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문제에 혈례가 없다면 이것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 그래서 해볼게. 오메가의 6제곱부터 잠깐만. 우리 이거에서 하면 되는 거지. 지난번 수업부터 너 기억했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말고도 차수가 높은 것들이 많지. 차수 높은 건 뭐라 그랬어? 이거 가지고 차수 다운시키라고 그랬어. 다운시켜볼게. 오메가 6제곱.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3개짜리 몇 번 있는 거? 2번 있는 거. 근데 오메가 3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고? 그렇게 차수 다운시키면 돼. 여기까지는 암산을 할 거고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이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몇 개짜리? 다운시킬 때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 오메가 몇 개짜리? 3개짜리. 근데 오메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 여기 3개 있으니까 여기다 오메가 몇 개만 더 해주면 돼. 2개만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 오메가 3개짜리 곱하기 오메가 3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은 오메가 3개짜리가 제곱되어 있는 걸로 표현해주기 더 보기가 좋지 않아? 얘는 제곱을 하기에는 개수가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3개짜리만 챙겨주고 그 부족한 개수만큼을 옆에다가 더 곱해준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오메가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니? 마이너스 2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봐봐. 차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거 보여? 5제곱이 2차로 줄었잖아. 심지어 앞에 거 6제곱은 3수로 줄어버렸어.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봐. 오메가 4개짜리는 오메가 몇 개짜리에다가 3개짜리에다 한 개 더. 그럼 얘 뭐랑 같은 거지? 4개짜리는 3개짜리 하나 더 붙은 거야. 근데 3개짜리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계산 결과는 뭐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 마이너스 3 오메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냥. 얘는 그냥 5 오메가 제곱이에요. 6 오메가고 10이야. 이렇게 세제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지금 봐봐. 전부 차수가 2차 이하로 다운됐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럼 할게. 2차 하나 둘이니까 3 오메가 제곱. 1차는 6 오메가에 3 오메가니까 그냥 3 오메가. 그 다음 상수는 7 더하기 1 8에다가 4 뺄 거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754번 문제 좀 봐봐. 원하는 게 우변이 원하는 모습이 오메가를 몇 차까지만 사용해서 표현하길 바라고 있는 문제? 1차. 그럼 얘들아 이것도 1차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 1차로 줄이는 방법이 여기 있지 않아? 여기 있잖아.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같냐? 얘를 넘긴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같냐?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을 넘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다 차수가 1차로 줄어드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은 3오메가에 3오메가니까 6오메가 마이너스 3에다가 4 더할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다. 그럼 A가 6인 거고 B가 1인 거니까 곱한 결과를 묻는 이 문제는 정답을 6, 2번이라고 말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어. 필기해 놓으시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숙제할 때 그 각 유형 중에 제일 마지막 쪽에 각 간호가다가 상이나 상중 문제 있어. 그거 빼고 하세요. 우리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진도 다 나가야 돼. 선생님이랑 얼마 동안 했던 게 경우의 수까지였잖아. 행렬이라는 수업도 마지막 한 단원 남겨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고 진도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 2주나 3주 정도 여유 갖고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를 더 볼 수 있는 시간 생깁니다.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38번이요. 758번도. 분명히 선생님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해보자고.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3개를 쌓았대. 정육면체 몇 개 쌓았다고?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 얼마인데? x 곱하기 x 곱하기 부피 구한 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니야? x의 세제곱이야. 그게 몇 개 있어? x의 세제곱 3개 있어. 3x의 세제곱이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지금 이 문제에 a가 3x 세제곱인 걸 못 구한 친구들, 이 문제 엄청 심각한 거야. 못 구한 것도 심각한 거고 안 구한 것도 심각한 거고 해볼 마음이 없었다는 거 아닌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문제가 말하는 a가 3x 세제곱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한테 내가 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고. 솔직히 b도 마찬가지야. b도 건널비. 아니 건널비가 뭐냐? 겉에 만들어져 있는 겉에 보이는 면들의 넓이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도형 기준으로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우측면에서 봤을 때, 좌측면에서 봤을 때 면이 몇 개씩 보이는지만 생각해서 더해주면 되는 건데? 얘들아, 이 입체 도형을 여기 정면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정면에서 보면 도형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선생님 말 이해돼?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려져 있는 도형을 이쪽 방향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면의 넓이가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야. x제곱 2개 있어. 2x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뒤쪽에서 본 것도 2x제곱이겠지. 계속 할게. 이 우측면 볼래? 우측면에서 보면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걸 상상한다면 그럼 x의 제곱 3개 있는 거야. 3x제곱이야. 그럼 왼쪽 측면에서도 3x제곱이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도형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본다 생각하면 이거 이번에도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지 않을까? 그럼 2x제곱이 있는 거겠지? 그럼 밑에서 뚫고 보는 것도 2x제곱이 있는 거고, 이게 겉에 튀어나와 있는 면들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내주면 되는 거잖아. 건널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건널비라는 게. 그래서 우측면 하나, 그 다음 뭐 정면이든 후면이든 본 거 하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본 거 하나, 그렇게 계산한 거 어차피 반대쪽에도 똑같은 게 있을 테니까 요거 더하고 2배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5, 7, 14x제곱 되는 거겠네. 이렇게 들어가. 건널비가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도형의 겉면의 넓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겉면의 넓이. 그 겉에 보이는 면이 정사각형일 텐데 그 정사각형이 오른쪽에서 보면 몇 개고, 왼쪽에서 보면 몇 개고, 위에서 보면 몇 개고, 아래에서 보면 몇 개고, 정면에서 보면 몇 개고, 뒤쪽에서 보면 몇 개인지. 이 정도 도형의 이런 걸 막 뭐라고 하냐, 이거 뭐 정면도, 측면도, 뭐 평면도 뭐 이렇게 얘기하나? 기술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그런 것들, 그런 지식들을 동원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도형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말하는 A하고 B를 찾았어. 그럼 마지막이 뭐야? B-A가 45래. B 마이너스 A가 45랍니다. 그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의 제곱 플러스 45가 0이 되는 거고, 이제 3차 방정식만 풀면 되겠지. 푸는 방법은 몇 번을 말했지만 유일한 풀이 인수분해밖에 없다는 거. 그럼 조립적 밖에 안 나는 거지?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센스를 발휘해라. 민규야, 여기 집어내야 될 숫자 혹시 음수 넣는 바보들 없지? x가 뭔데? x가 뭐야? 길이야, 길이. 정육면적의 모서리를 나타낸 길이야. 그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양수만 넣어야 되겠죠. 45의 양수 중에서 양수만 넣어줘야 돼. 1 넣을 필요 없는 것 같고, 2는 45의 양수가 아니니까 빼면 될 거. 3 넣어볼까? 3? 안 되면 다음으로 가자. 됐네요. 그래서 갈게. 인수분해가 x-3 하나랑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하나랑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 되려나 안 되려나? 3, 5, 15 3, 5, 15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이거 근해 공식으로밖에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고, 근해 공식으로 푼다는 건 어차피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금 한 별씩이 양수 나올 거니까, 얘들아 봐봐. 한 별씩 b의 제곱 마이너스 4x면 양수밖에 안 나오지? b의 제곱도 양수, 마이너스 4ac도 얘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양수. 한 별씩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근데 그 두 실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건 무리수로 나온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자연수였잖아. 그래서 얘 제외하고 얘만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3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생각해봐.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 부피 때문이었던 건지, 건널비 때문이었던 건지. 근데 부피하고 건널비고 하는 걸 어디서 배울 거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거 배웠던 거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문제가 말한 자리에 넣어서 3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푸는 게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건 어디서 배워? 배울 데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잘 자리 잡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또 질문 사람 있나? 어? 자, 56번도 봐. 56번도. 이것도 고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지? 왜 대한 얘기 나오네? 혹시 이거 몰라서 문제 오픈은 아니겠죠? 원이 아니라, 평면도형이 아니라 입체도형. 뭐 공처럼 생긴 걸 말하는 거죠. 그 녀석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과 겉면도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서 있는 면이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저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속 가보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하고 2가 있어. 근데 같은 길이만큼 느리겠대. 그러더니 그 부피합이 처음 두 구의 부피합보다 24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늘어났다네. 어? 그럼 똑같은 길이만큼 늘어난 녀석을 x로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질문도 그거네. 얼마큼 늘렸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늘리니야 뭐라 적어야 되는 거야? 모르겠네. 느린 길이 2라고 적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처음에 있던 반지름이 1하고 2였지 얘들아? 1하고 2가 반지름이었던 거야. 그럼 처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게 원래 있던 구의 부피 합이거든. 근데 그 부피 합이 이게 처음 두 부피 합이지. 근데 느렸잖아. 길이를 늘렸어. 민규야 좀만 더 하자. 3분의 4 파이 원래는 1이었는데 x만큼 늘려서 부피가 만들어졌고 3분의 4 파이 원래는 반지름이 2였는데 x만큼 느려서 반지름이 2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늘어난 부피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그렇게 만들어낸 부피가 처음 구의 부피 합보다 240파이만큼 늘어났다잖아. 여기다가 그러면 240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처음 두 구의 부피를 더한 것보다 240파이를 더 더했을 때 늘어난 두 구의 부피 합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자, 그럼 3차 방식 풀기 전에 약분할 수 있고 빨리 약분하자. 먼저 파이 다 날릴 수 있겠고 파이 사라졌네. 그 다음 3분의 4 꼴보기 싫으니까 양면에 4분의 3 좀 곱해볼까? 4분의 3 곱하면 1 4분의 3 곱하면 2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다도 잊지 말고 4분의 3 곱해야겠죠? 그럼 4, 6, 3, 18이구나. 그럼 180 되는 거겠네. 봐봐. 4분의 3 곱하면 1의 세제곱만 남아. 4분의 3 곱하면 2의 세제곱만 남아. 4분의 3 곱하면 약분해서 180 남아. 우변 4분의 3 곱하면 1 플러스 x의 세제곱 남아. 4분의 3 곱하면 2 플러스 x의 세제곱 남습니다. 이제 뭐야 이거? 3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선생님 정리할게. 정리하면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에다가 이거 정리하면 3x 제곱, 그지? 3x 제곱, 여기는 6x 제곱, 3x 제곱에 6x 제곱이니까 9x 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 3x, 여기는 2는 4, 4, 3, 10이니까 여기 12x, 3x에 12x니까 15x. 상수항은 8, 1, 8, 1 지워버리면 그만인 거고 남아있는 180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제 저거 인수분해서 풀면 되겠다. 원하는 게 또 뭐야 이거? 뭐 얘들아 그냥 이것도 어차피 x가 늘어난 길이니까 양수만 될 거잖아. 180의 약수 중에 양의 약수만 넣어주면 되겠는데 일단 1 안 되죠? 그럼 선생님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 무조건 안 될 거니까 2 한번 해볼까? 2, 4, 13, 26, 41 해봤자 82밖에 안 나오네. 안 되겠네. 숫자가 더 커져야 되겠어. 그럼 2 말고 180의 약수 여기 3도 있겠다. 3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되면 또 하면 되니까 2, 6, 15, 45, 60, 63, 180 그래서 0 되는 건 맞겠네요. 그래서 이 수분은 어떻게 돼? x-3에다가 2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60으로 될 텐데 이거 8배씩 돌려볼까? b의 제곱이면 225 마이너스 420, 420면 120의 4배가 마이너스 480 이거 음수 나오네. 허근 나온다는 얘기네. 허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될 수 있는 늘어난 길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양의 값은 누구만 가능하다? 3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아까도 3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또 3 나오네. 이제 철저하게 자기 문제로 만드는 시간 가져와 집에 가서 구의 부피, 구의 건달비 구하는 공식도 다시 외우고 문제가 말하고 있는 설명 원래 부피의 합이랑 늘어난 부피의 합 사이의 관계가 243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것도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조립제법을 통한 예수분의 시도에서 문제 풀어내면 되는 거야.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고. 진짜 좀 마음 좀 완전히 독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인서가 시작하자. 자, 지금부터 연립방정식 복습할 거야. 열반 때 배웠던 내용 기억 안 나도 좋으니까 한 번만 더 지금 듣고 외울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공부했죠? 중1, 중2 요 순간 때쯤? 근데 그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x나 y 또는 a나 b로 만들어져 있는 문자 2개짜리 1차 방정식이야. 그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연립방정식은 1차끼리 연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차가 포함되어 있네. 또는 2차와 2차를 연립한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뭘 외워야 되느냐? 무조건 기억해줘. 1차를 2차
1차에 대입해서 푸는 게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1차를 2차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 더하기 y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x, y가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이거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얘를 여기 2차에 있는 y라고 하는 문자 자리에다가 3-x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문자가 하나만 남아있는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문자의 값을 찾고 그 찾은 값을 집어넣어서 남겨놓은 문자의 값도 찾아주면 된다. 이게 연립방정식의 기본입니다. 기억해줘. 모든 연립방정식은 1차에 대한 식을 2차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꼭 외워. 그럼 얘들아, 오늘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복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쉽지? 여기 1차 있잖아. 그 1차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2차와 2차 연립인데 이것도 외워야 돼.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 위에 건지 아래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인수분해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이번 중간고사 할 때도 배웠는데 모르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모르는 거야.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걸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왔는데 그걸 못 찾아? 못해? 그거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1차 곱하기 1차가 0이 되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1차가 0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1차가 0이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거겠지? 두 개를 곱해서 0을 만드는 방법은 왼쪽이 0이거나 오른쪽이 0이거나잖아. 그럼 얘들아 핵심이 뭐라고? 연립방정식 핵심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로 그렇죠. 그럼 먼저 여기를 한 문자로 정리한 이거 1차잖아. 1차 그걸 한 문자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끝나면 잊지 말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한 문자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그게 연립방정식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이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저기서 말한 내용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주면 된다는 얘기일 텐데 일단 기초 문제 한번 가보자. 두 문제만 하고 나머지 싹 다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761번 시작해봐. 761번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는 게 뭐야? 위에 게 1차 방정식이지 아래에 있는 게 2차 방정식이고 이렇게 1차와 2차 2차와 2차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거고 이게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 시험 범위가 될 건데 푸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야. 1차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그걸 2차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선택하면 돼. 최대한 빠르게 풀어라. 최대한 빠르게. 느릿느릿 풀지 말고. 계산 적당히 속도 나온 친구들은 벌써 정답 나왔을 시간이야. 벌써. 아니면 정답 나오기 직전까지 봤겠지. 느릿느릿한 친구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을 테고.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자, 갈 거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푸는데도 얼마나 빠른지 봐봐.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 선생님, y는으로 정리할게.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y제곱 이거 제곱할 거잖아. 이거 제곱한 거 제곱한 상태에서 적어볼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12. 이제 되게 평범한 2차 방정식 만들어졌지? 할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x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12x 넘기면 마이너스 12x.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넘기면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0. 그래서 xx 여기는 2하고 10 마마. 이 수도 끝났네. 그래서 x가 뭐 나오느냐? 2 또는 10이 나옵니다. x-2하고 x-10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풀고 있는 거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럼 x가 2일 때는 이거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아니야? x가 2면 y가 누구야? 4 빼기 3이니까 y가 1이야. x가 10일 때는 10 곱하기 2에다가 빼기 3이니까 20 빼기 3 y가 17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연립방정식이 뭔데? 연립방정식에 사용되는 문자 두 개 x, y 값 찾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 그걸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쌤, 응.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이고 빨리 나와. 제발 부탁하는데 느릿느릿 좀 풀지 마. 느릿느릿. 선생님이 시간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랑 막 하면서 걸린 시간 1분도 안 걸렸을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풀어보라고 지금 준 시간이 한 못해도 한 3분은 될 거야. 세워라 내워라 풀지 말라고. 절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습관이 안 될 테니까. 다음 문제 더. 764번 시작해보세요. 764번. 최대한 빨리 쓰고 끝내자.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 다 빼면서.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이 부탁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금 부족해. 왜 점수를 올려보겠다는 마음을 안 갖는 거야? 왜 쉬는 시간만 되면 핸드폰 열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왜 도대체? 차라리 다음 수업을 위해서 잠을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 게임 하지 말고. 자, 갈게요. 몇 차, 몇 차, 예빈이? 2차.
2차, 2차의 기본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게 있다? 위수분해 되는 거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왼쪽은 xx로 오른쪽은 3y하고 y로 둘 다 마 붙여주면 1차 계수였던 마이너스 4 만들어지는 거 봐. 다시 얘들아,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다? 몇 차를 몇 차에 대입하는 거?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 이 인수분해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1차가 두 개나 발견됐죠. 첫 번째, 이게 0이 되는 조건이니까 첫 번째 x-y가 0이라는 건 뭔 말이야? y하고 x가 같다는 말이야. 그 다음 여기 x-3y가 0이 돼도 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x가 3y 대신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1차잖아, 1차.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1차의 관계식이라는 게 x, y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차수가 1차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먼저 1번부터 둘 다 정답이니까 7번 봐. 1번 x하고 y가 같을 때 이것 때문에 x하고 y가 같다면 y 대신 x 넣으면 되는 거지? 1번 갑시다. 봐. 나 지금부터 y 대신 x 넣을 거거든? 여기다가 x 넣을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니까 남는 건 사라지고 2x제곱이 8. 7번 봐. 지금 선생님 y에다가 뭐 넣고 있다고? 요 y에다가 x 넣고 있다고. 그 넣은 결과를 계산하면 사라지고 2x제곱이 8인 것만 남아. 2x제곱이 8이면 x제곱이 얼마인데? 4. 그럼 x는 얼마야? x제곱이 3면 x는 얼마니? 8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다시 봐. 속도 늘리려고 했지? y 대신 x 넣을 거야. 여기에 x 넣어서 계산하고 있는 걸 사사로 해봐. 어려운 함수도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아, 여기 굳이 뭐 두 줄, 세 줄 적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뭐 y에 복잡한 x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y 자리에 x로만 대체를 하는 거야. 충분히 암산이 가능해.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럼 x가 2면 뭐야? 연립방정식과 y 값을 찾아야지. x가 2일 땐 y도 2.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벌써 두 쌍의 정답이 나왔네요.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정답이 더 있어야 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2번 계산 더 해볼까? 이제부터 x에 누구 집어넣어? 3y 집어넣을 거야. 이거 숫자 좀 크니까 적어줄까? x에다가 3y 넣으면 9y제곱. x에다가 3y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y제곱. 이건 그냥 y 있으니까 y 원래대로 냅두면 되겠고, 뭐 x 대신 3y만 넣어주면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은 1. y제곱이 1이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y가 1이면 x는 누구야? 3이야.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답지 어떻게 적혀 있어야 돼?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겠죠. 이 연립방정식 답이 4세트가 있는 거야. 4세트. 이렇게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든 2차와 2차든 무조건 여러분들이 1차로만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1차로만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관계식들을
남아있는 이체에다가 대입해서 먼저 푼다. 그래서 x값을 먼저 구하든 y값을 먼저 구하든 구해놓고 x값을 먼저 구했으면 x 집어넣어서 y값 적어주고 y값 먼저 찾았으면 y값 집어넣어서 마무리로 x값 끝내주고 그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교과서 수준의 지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실력을 완성해 놓자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놓자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했지 2등급을 도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다고. 넘겨보세요. 거기 부정방정식은 안 할 건 아니지만 일단 진도 나가고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빼겠습니다. 연립방정식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단원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야. 111페이지 봐. 자,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실력 다 발휘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시 최대한 빠르게 774번 시작해보세요. 774번 시작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죠? 위에 게 1차 방정식, 아래에 있는 게 2차 방정식. 분간부도 풀어야 돼. 2차와 2차도 아니고 1차와 2차잖아. 무조건 방법 한 가지야.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 자, 갈게. 이거 물어보자. x눈으로 정리해서 y눈으로 정리해서 y눈이 편하지. x눈으로 정리할 수 있거 보여줄까? x눈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 가능해.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이거 넣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미치지 않고서야 뭐하러 이렇게 분수까지 만들어서 하겠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정수 형태로만 정리가 가능한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자, 드디어 1차의 관계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게 끝났어. 이 y 대신 1-2x를 y 대신 대입해서 풀 겁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에 y 대신 1-2x 마이너스 3 y 대신 1-2x 푸는데 속도만 내면 돼.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에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넘기면 우변으로 3x 제곱이 돼서 넘어갈 테고 1차 찾으러 가자. 여기 2x 여기는 6x 그럼 합하면 8x 넘기면 마이너스 8x 상수항 찾으러 갈게. 상수항 없고 요거만 있구나. 마이너스 3만 상수항이네. 넘기면 플러스 3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3 그럼 인수분해 3x x 4, 2 어떻게 할까? 2, 2로 분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2x 합쳐서 8x 만들어지는 거 맞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정답 줬자. 칠판 봐. 3x 마이너스 2 때문에 x가 누구냐? 3분의 2
또는 x-2 때문에 x가 누구냐? 2. 잊지 말고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고 있는 중. 그럼 한다. x가 3분의 2면 즉 봐봐. 3분의 2면 1 빼기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x가 2면 y는 1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지. 만약에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저렇게 적어주면 돼. 이런 기본도 잘 지켜. 잘 지켜. 눈으로만 멀뚱멀뚱 보지 말고 정답 적을 때 이렇게 xy를 이런 중괄호 형태로 묶는 것도 잘 봐. 생각 없이 보면 나중에 눈으로만 보고 있다 나중에 직접 저렇게 못해. 또는도 안 적겠죠. 또는 안 적으면 정확히 말하면 감점 요인이거든. 잘 보시라고요. 714번. x 더하기 y의 최대값 더랑 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한 해를 x랑 y를 더하래. 요거 더해볼게. 더하면 3분의 1 나오는 거구나. 근데 정답이 이것도 있지? 이때의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도 나오네. 최대값 찾는 문제니까 지금 정답은 3분의 1이라 부르는 게 맞다는 얘기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777 시작해봐. 빠르게 777. 문제 보니까 x가 y가 정답으로 나오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4쌍이 나오는데 4쌍? 그렇게 4쌍으로 나오게 되는 x가 y가 더했을 때 이 결과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는 정답이 되는데 하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용심해.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1차 찾아서 2차에다가 대입하는 거다. 지금 같은 2차, 2차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수분해 되는 게 분명히 있다. 교과서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맞다면 또는 교과서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맞다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다. 그걸 이용해서 1차의 식을 찾고 그걸 2차에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만. 인수분해가 위에 게 되죠. 인수분해 된 내용 불러볼래? 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4y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관계식 찾았어. 이거 0 돼야 되잖아. 이거 0 되려면 어때야 되는 줄 알아? x하고 y가 같아야 돼. 이거 0 돼도 되잖아. 그럼 2번 x하고 누가 같으면 돼? 4y가 같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1차의 관계식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은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주면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1번부터 갈래. 1번 나 암산할 거야. x 대신 누구 넣을 거야? x 대신 y 넣을 거야. x 대신 y 넣으면 이거 y제곱, 이거 4y제곱, 이거 2y제곱, 합치면 6y제곱, 6y제곱 30으로 30이 되라고 했으니까 6으로 나눠주면 y제곱은 5, y제곱이 5야. y제곱 제곱이 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y가 루트 5면 x도 같다며 그럼 x도 루트 5겠지.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되겠죠. 벌써 2개 나왔네. 또는 2번 계산해볼까?
자, 지금부터 x 대신 4y 나 이것도 암산을 해야 돼. x 대신 4y 넣으면 이거 16y제곱, x 대신 4y 넣으면 이거 12y제곱, 16y제곱에 12y제곱이니까 28y제곱, 거기에 2y제곱이면 30y제곱, 30y제곱이 30이니까 y제곱이 1,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y가 1이면 x는 4 곱하기 1, 4.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아까 문제 선생님 기억나는데? 그렇게 구한 x값들하고 y값들을 더한 결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정답이 맞다면 더했을 땐 2루트 5, 더했을 땐 마이너스 2루트 5, 더했을 때는 5,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5. 이 문제로 가능한 x값, y값 더한 결과는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아닌 걸 찾는 문제 또 뭐야? 선생님 뭐 잘못했나 보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잘못했니? 네. 그래서 잘못한 거 없나?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될 수 있는 한글을 잘못 읽었구나. 될 수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걸 찾는 문제였던 거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 민규야, 땡큐.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779번 봐봐. 자, 출판 과제.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기본적인 문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연립 방정식은 몇 차와 몇 차 연립이게? 1차? 위에 게 1차일까? 이 방정식에 지금 위쪽에 적혀있는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얘 때문에 2차야 얘들아. 이거 2차야 2차. x하고 y가 둘 다 1차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 1차로 표현되어 있는 x와 y를 곱해서 만들어진 방식은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됐니? 됐어 얘들아?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기본적인 1차와 2차 연립 또는 2차 연립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복습하고자 하는 이 문제.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거 외워줄 수 있겠어요? 내가 분명히 연립방정식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줄 봐봐. x 더하기 y, x, y. 아래줄 볼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xy.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고등학교 첫 시작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 공식에서 완전제곱식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었어. 맞아 얘들아? 맞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것도 물론 인수분해를 통해서 관계식을 찾고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보통 이런 식의 문제들은 합과 곱 위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봐.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이제 그대로 풀게. 요거 바꿀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는 합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어떤 처리해주면 얘랑 같아지는 거게? 대답해봐. 얘랑 똑같은 식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라고? xy만 해주면 되죠. 맞잖아. 이거 전개면 x제곱 나오지, y제곱 나오지. 2xy 나오는 거에 xy를 뺄 거니까 플러스 1xy 만들어지는 거 맞죠?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이건 느낌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보고 있는 연립방정식이 단순히 1차와 2차 연립이네, 2차와 2차 연립이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연립 방정식 보고 있는데 식 자체가 합과 곱 위주로 표현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지금 풀이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설마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 생각하겠어? 못하겠죠. 그래서 외우는 게 필요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식 중에 x 더하기 y를 잠깐만 m이라고 놓을 거고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x, y를 잠시 n으로 둘 겁니다. a, b로 놓고 싶은 사람들은 a, b로 놔. 선생님은 m과 n으로 치환할게. 그럼 식 다시 적어볼까? x 더하기 y가 m이니까 m, x 곱하기 y가 n이니까 마이너스 n은 1. x 더하기 y를 m으로 놓기로 했지?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n은 13. 이렇게 만들어도 볼래?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제서야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져 있게 돼. 이거 1차와 2차 연립 맞잖아. 위에 게 1차, 아래 게 2차. 그래서 실판만 봐. 얘는 이거 그냥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기만 해도 사라지는구나. 근데 원칙 지킬게. 이거 n을 m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n은 m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고 선생님이 양산을 할게. m제곱 n 대신 m-1 넣어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1 있는데 13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다. 실판만 봐. 계속 선생님 암산할 거야. 그럼 m 값이 몇 또는 몇 넣어? 인수분해가 m-4니까 4 또는 m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답 나오겠는데 인수분해에서 m 값 찾으면 그럼 m이 4야? m이 4면 n은 4 빼기 1, 3이 될 테고 m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n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끝났다? 안 끝났어. 이 문제는 x하고 y를 찾는 방정식이지 m 값하고 n 값을 찾는 방정식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계산 되게 길지. 얘를 1번 정답, 얘를 2번 정답이라고 놓고 천천히 가자. 1번부터 m이 누구였어? x 더하기 y였어. x 더하기 y가 4, n이 누구야? xy야. xy가 3. 두 번째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계속 봐야 돼. 이제 이거 풀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풀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아마 여기서 두 쌍의 정답, 여기서 두 쌍의 정답, 총 4쌍의 정답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3 되는 숫자가 누구지? 센스 좀 발휘해볼래? 3하고 1이죠. 그래서 정답 x가 3일 때 y가 1 아니면 x가 1일 때 y가 3 또는 얘들아 더해서 빼기 3 곱해서 마이너스 4 되면 누구게? 요거는 암산이 되죠. 그럼 우리는 요건 암산해서 풀었으니까 이건 원칙대로 풀어볼까? 그럼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넣어주면 x에다가 이거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걸 되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1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얻을 수 있는 y 값은 1 x가 1이면 계산했을 때 나오는 y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지금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를 볼 때 나오게 될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 분명히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그 2차 두 개로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의 형태 자체가 내가 찾고자 하는 x과 y 값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식의 모양이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면 당장 x, y를 구하는 모양을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찾는 걸 목적으로 먼저 찾는 거야. 합이 얼마인지 곱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찾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x, y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풀어지면 유리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봐봐. 사실 이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볼까? 이거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라고? 2차와 2차의 연립은 무조건 두 2차 중에 뭐가 되는 2차가 있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가 있다. 그래서 그게 있어.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습니다. 칠판 보고 저기 위에 있는 시선을 한번 쪽으로 넘겨볼게. 마이너스 xy 넘기면 xy, x 넘기면 마이너스 x, y 넘기면 마이너스 y. 원래 있던 1까지 적어주면 지금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적혀있는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돼. 얘가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얘처럼 돼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그냥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한 거야. 대신 선생님이 조금 더 암산이 빨랐던 것 뿐이겠지. 앞에 거 x로 묶어주면 y-1 났지. 뒤에 거 두 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또 y-1 났지. 그렇게 y-를 묶어서 인수분해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관계식 나오지 않았어? 1번이 뭐야? x가 1이 돼야 되는구나. 2번이 뭐야? y가 1이 돼도 되는 거구나. 이게 원래 2차와 2차의 풀이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나?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는 문제가 같다면 2차끼리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1차 두 개로 되는 문제가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1번부터 계산할까? x가 1이야. 얘들 여기 봐. x가 1이면 x에다 1 넣으면 좌변 불러볼래? 1 더하기 y 더하기 y제곱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13까지 넘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y가 마이너스 4도 나오고 y가 3도 나오죠. 근데 그게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야. 이렇게 두쌍. 두 번째 가자. y에다가 1 넣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야. 13 넘겨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3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언제? y가 1일 때. 그럼 여기 마지막에 나온 정답이랑 비교해볼래?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4로 3,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4로 3,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하고 3 이렇게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지금 마지막 푼 거는 2차끼리 연립되어 있을 때는 인수분해되는 식을 찾아라. 그래서 인수분해되는 걸 찾아냈고 1차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던 원래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방법대로 푼 건데 딱 봐도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이지. 근데 얘들아 기억해줘. 이렇게 같은 2차와 2차 연립이 아무리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꼭 이 풀이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의 2차끼리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방정식 자체가 합과 곱 위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땐 합과 곱 형태로 먼저 바꿔놓고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었니? 그런 다음에 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자로, 곱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자로 치환해서 먼저 치환된 결과물을 찾고 그 녀석들을 다시 원래의 XY로 돌려서 마무리 지어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은 좀 더 길어지겠지. 기억해줘. 이 풀이, 이 기본 풀이뿐만 아니라 합과 곱의 형태를 이해해서 푸는 풀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만 더 좋다면 여기에서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를 여기서도 풀 수도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여기 좀 봐봐. 나 지금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 칠판 봐. 이거 한 문자로 정리하고 그걸 대입해서 문제 풀었었지? 맞아? 근데 들어볼래?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x값하고 y값이야. 근데 첫 번째는 x와 y의 뭐? 합. 두 번째는 x와 y의 뭐? 곱.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x하고 y를 근이라 생각한다면 얘는 두근의 합을 말하는 거고 얘는 두근의 곱을 말하는 거 맞니? 맞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기본에 충실한 방법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지만 조금 더 요령을 피운다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야? 그럼 2차 방정식 중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테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는 방정식이거든. 얘들아 이거 풀면 t값 뭐하고 뭐 나오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얘들아 이거 다 풀면 t값 뭐 나와? 빨리 인수분해서 다 뭐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4하고 1 나오잖아. 그 마이너스 4하고 1이 뭐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근 x하고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이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니까 정답을 어떻게 적어주면 돼?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1.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 이렇게. 1차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방정식이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인지로 나와 있다면 얘네들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 작성을 통해서도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체크하자. 110페이지 체크해 빨리. 110페이지는 766번까지. 110페이지 766번까지. 됐어 얘들아? 그리고 111, 112, 113에 789번까지. 몇 번까지? 789번까지. 그리고 그거에 맞게 클리닉 진행해주면 되겠고. 쳐도 돼요? 이따가 클리닉 끝나고 교실에 남아있어. 네. 지금 잠깐 쉬고. 편의점 가서. 왜 안 보내는 거야?